네, 안녕하세요. 양사장입니다.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계속해서 경쟁이 들어가는 부분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수 쪽 유망주 경쟁에 이어서 또 불펜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5선발 경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태가 삼성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선발 한 자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LG 트윈스는 2025년 8월 말에 이민호 선수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민호 선수가 당장 2025 시즌 마지막에 던질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2026 시즌에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2025 시즌만 어떻게 버티면은 그래도 선발진이 좀 괜찮게 2026년부터는 또 돌아갈 수 있다. 거기다 2027년에는 김윤식 선수도 돌아옵니다. 김윤식 선수도 2026 시즌 중간에 합류를 해서 본격적으로 투구를 하게 된다면 2027 시즌부터 가기 때문에 사실 2025 시즌만 좀 어떻게 버티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군은 일단은 연경혁 감독이 언급한 선수들은 4명이기 때문에 이 4명을 두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발 후보는 최채흥 선수입니다. 역시 4명의 후보군 가운데 선발 경험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 시즌 146이닝 11승 6패 3.58로 삼성에서 정말 이 리그를 대표하는 좌완 투수가 나왔구나. 이렇게 커리어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2019 시즌, 2021 시즌에도 사실은 2019 시즌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2021 시즌에도 선발 로테이션을 돌았어요. 근데 2019 시즌에는 106과 3분의 2이닝 6승 6패 4.91, 2021 시즌에 122와 3분의 1이닝 5승 9패 4.56으로 5선발로 놓고 봤을 때 요 성적이면은 저는 커리어의 시즌까지 안 가도 요 정도만 해줘도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최채영 선수가 2020 시즌의 성적을 바탕으로 2021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국가대표팀에도 도쿄올림픽 대표팀에도 나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사실 2021 시즌에 좀 부진이 이어지면서 상무 입대를 했습니다만 상무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정말 이제 기량이 조금 아쉬웠다. 이 상황에서 보상 선수로 LG 트윈스 이적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최채용 선수는 구속 하락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원래 이제 삼성에서 잘 던질 때도 구속은 뭐 145를 찍거나 뭐 147을 찍거나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140대 초반 평균 구속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뭐 구속이 하락한 부분도 조금 문제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것보다도 구단과 이 선수 본인이 파악한 문제는 수직 무브먼트가 떨어졌다. 직구의 회전이 좀 전성기 때보다 좀 덜 걸리면서 회전수가 떨어지면서 이 움직임이 좀 안 좋아지고 공이 좀 깨끗해졌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구위가 떨어지고 많은 장타와 홈런을 허용하면서 성적 부진의 원인이 되었다. 이거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최채영 선수가 일단 문제점을 찾았으니까 이제는 보여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일단 몸 상태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비시즌 개인 훈련을 통해서 무려 5kg를 감량을 했습니다. 몸을 잘 만들어 온 모습이고 사실 최채영 선수의 장단점을 좀 소개를 하면은 이 후보군 가운데 경험이 가장 많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점은 성적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최채영 선수가 과연 5선발을 차지할 수 있을지 차지하지 않더라도 LG 트윈스의 좌완 개투 자원이 조금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개투로도 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둘 것 같고요. 최채영 선수 일단은 스프링 캠프에서 경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인 송승기 선수도 5선발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024 시즌에 퓨처스 세계 부문 탈삼진 평균 자책점 다승 1위를 차지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지난해 20경기 11승 4패 104와 3분의 2이닝 121 탈삼진 평균 자책점 2.41로 사실 상무 전역한 투수들의 전역 직후 아쉬운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송승기 선수랑 시즌 중에 돌아온 선수들은 좀 다른 게 송승기 선수는 시즌 끝나고 전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무에서 배운 걸 토대로 좀 더 비시즌을 보내고 구단에서 다시 준비를 해서 시즌에 들어갈 시간이 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송승기 선수는 다른 선수들은 바로 합류해서 퓨처스와 1군의 벽을 많이 좀
오자마자 느꼈다. 요거에 송승기 선수랑 다른 선수들의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송승기 선수가 스프링 캠프 때 몸을 만들면 또 구위나 구속이 입대하기 전보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또 선발 투수로서의 한 시즌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송승기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구속이 올랐다는 점.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성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구속, 구위가 분명히 입대하기 전보다 좋아진 부분에서 성적을 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고요. 그 결과는 결국 퓨처스에서 탈삼진 증가로 나타납니다. 2023 시즌 상무에서 첫 시즌 70과 3분의 1이닝 69탈삼진. 사실 제구에는 강점이 있었지만 구속이나 구위가 다른 장점에 비해 좀 낮은 축에 속했던 송승기 선수였는데 2024 시즌에는 104와 3분의 2이닝 121탈삼진으로 삼진 잡는 능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퓨처스지만 직전 시즌의 퍼포먼스는 사실 이 4명의 투수 가운데 송승기 선수가 가장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퓨처스지만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소화를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좀 아쉬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1군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뭐 상대 타자들이 생소해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좀 공략할 지점이 있기 때문에 송승기 선수가 어떨지 상당히 또 궁금합니다. 과연 이 선수의 공이 1군 타자를 상대로 통할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후보군은 이지강 선수입니다. 이지강 선수는 지난 시즌 주로 중간 게트로 모습을 보였고요. 1군에 44경기 나와서 53과 3분의 2이닝 2승 3패 1세이브 4.53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해에도 추격조 상황,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안정감 있게 무실점을 기록했던 반면에 리드하는 상황, 동점 상황에서는 좀 흔들렸어요. 급하게 나오면 조금 흔들렸던 이지강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2023 시즌보다 성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선발과 롱릴리프, 긴 이닝을 소화했던 시즌이 오히려 더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선발이 좀 체질에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1.29에서 2024 시즌 1.62까지 올랐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지강 선수가 몸이 좀 천천히 풀리는 스타일인데 올라오자마자 뭔가 주자를 출루를 허용한 경우들이 많았다. 오히려 이 선발이나 롱릴리프로 긴 이닝을 소화한 경우에는 첫 이닝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어떻게든 최소 실점으로 맞고 내려가면 그 다음 이닝부터는 몸이 좀 더 풀려서 좋은 피칭을 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게트로 올라왔을 때는 사실 주자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올라왔을 수도 있고 주자를 내보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올라와서 먼저 주자를 내보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좀 나빠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지강 선수가 만약에 5선발 후보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저는 LG 트윈스에서 지금 있는 투수 가운데 롱rel리프 역할로는 1순위가 이지강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시즌 중에 롱rel리프를 하다가 날짜만 맞으면 선발이 필요할 때 뭐 5이닝, 6이닝을 던지지 않더라도 한 3, 4이닝 정도만 대체할 수 있는 자원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2023 시즌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이지강 선수 공헌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지강 선수는 선발도 좋고 롱릴리프도 좋다. 지난해처럼 필승조는 좀 연투도 힘들고 빨리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발과 롱릴리프를 오갈 수 있는 활용성은 좋다. 하지만 경기마다 기복이 좀 있다. 그 기복은 연투를 할 때나 또 필승조로 올라온 상황에나 나타났기 때문에 선발에서 안 됐을 때는 롱릴리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후보는 우광훈 선수입니다. 우광훈 선수는 롯데 소속이던 2023 시즌에 프로에서 한 경기 선발 등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경기에서 3이닝 5실점 4자책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우광훈 선수는 이 4명 후보 가운데서 5선발 들어갈 확률이 가장 낮다. 4명을 가지고 뭔가 확률을 정하자면은 송승기, 최채영이 좀 더 앞서 있고 그 4명 가운데서도 지금 상황은 이지강, 우광훈은 선발보다는 롱릴리프 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을 치르면서 이 선수도 뭐 연투나 이런 걸 하면서 잠부상으로 좀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광훈 선수가 좀 선발 투수로 던지면 아예 한 경기를 많이 던지고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또 정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를 주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강훈 선수의 장점은 역시 사이드암 선발 투수라는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네, ABS 때문에 뭐 사이드암 언더핸드 스로우 투수가 어려워졌다지만 그래도 이 선발진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사이드암 투수들이 한 명 들어가주면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드암 투수로서 140km 후반대의 구속과 이 커브 체인지어 이 두 가지의 구종을 가지고 있는 우강훈 선수인데 사실 사사구 허용이 좀 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지강 선수 얘기했을 때랑 똑같이 뭔가 선발 투수로 길게 보면서 볼넷 하나쯤 허용해도 상관이 없다. 불펜으로 나왔을 때 주자가 있을 때 볼넷을 허용하면 또 실점의 위기가 더 생길 수 있는데 주자가 없을 때 선발 투수로 나왔을 때 볼넷을 하나씩 두 개씩 주면은 본인이 맞고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미리 주자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볼넷을 주는 것보다는 덜 좀 위험하기 때문에 뭐 선발로 길게 던져보면서 그런 단점들을 좀 더 커버하려는 시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최채영, 송승기, 이지강, 우강훈 후보군 모두 부진했을 경우에는 이정용이 옵니다. 이정용 선수 상무에서도 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돌아왔을 때 선발 투수로 쓸 수 있다. 선발 경험이 있고 2023 시즌 후반기에 이정용 선발로서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후반기에 선발진이 무너지는 거를 막아줬던 경험이 있는 이정용 선수가 오기 때문에 이정용 선수는 뭐 필승조에 들어가도 좋지만 선발이 빈다면 선발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인 4색의 5선발 경쟁구도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한 달 동안 몸을 잘 만들고 연습 경기를 통해서 옥석 고르기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